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45화 휴전선의 비목 편입니다. 초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지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다 잊기 되어 외쳤네. 한명희였습니다. 비목의 노랫말을 지은 한명희는 비목이 아무에게나 불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은 제발 비목 노래를 부르지 말았으면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숱한 젊음의 희생 위에 호사를 누리면서도 순전히 제잘난 탓으로 돌려대는 한심한 사람. 시퍼런 비수는 그냥 어이없는 우격다짐 말 한마디에 소신마저 못 펴는 무기력한 인테리어. 풀벌레 우러대는 외로운 골짜기에 이름 없는 비목의 서러움을 모르는 사람. 고향 땅 파도살이가 서러워 차라리 사나운 난군의 무덤가에 외로운 만복석이 된 백목련의 통안을 외면하는 사람. 필자는 군복무를 중부 전선 DMZ에서 근무해 한명희 선생을 100번 이해하는 편입니다. 당시만 해도 휴전선 안에는 지뢰가 여기저기 묻혀 있었고 6.25 때 버려진 실탄이나 녹선 탄창이나 철모, 군화짝, 심지어는 유골까지 심심찮게 눈에 띄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필자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은 1976년 8.18 도끼 만행의 밤이었습니다. 북은 대남 심리전의 하나로 휴전선 일대에 밤새 탱크 가속 페달 밟는 소리를 확성기에 틀어 겁을 주며 금방이라도 몰고 내려올 듯 대한민국을 공포에 집어넣었습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고 진지에서 데프컨2 전쟁 준비 완료를 말합니다. 2가 해제되었다는 명령을 하달받고 필자는 안도하며 진지에서 몸을 일으켜 나도 몰래 가곡 비목을 흥얼거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38도선 분단의 시작, 일본의 패망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백두대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임시로 북이 38도선을 그으며 분할이 됩니다. 오 통제라, 백두대간에 38선이라는 게 있었던가. 기원전 2457년 10월 3일 환웅천왕이 이 땅에 자리 잡고 아무도 걷지 않았던 없었던 38도선이 아닙니까?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들여와서 서로 경계로 삼았던 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8도선의 경계가 느슨해 남북이 서로 왕래할 수 있었지만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었으면서 38선이 경계가 더욱 강화되고 사람의 왕래를 막았습니다. 38도선은 백두대간이 분단의 선이며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계로 주요한 지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일성이 폭풍 224 작전입니다. 폭풍 작전은 김일성이 남조선 해병을 맹물으로 조선인민군을 38도선 이남으로 진군시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하여 벌어진 6.25 동란의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폭풍 224 작전의 계획은 침공 50일째이자 광복 5주년인 1950년 8월 15일까지 한반도 들머리 부산까지 서울의 인민군 열병식을 만천하에 대대적으로 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폭풍 224 작전 계획에 따라 1950년 3월부터 소련이 지원해주는 탱크, 야포, 전투기 등 무기를 전방에 배치하며 서울을 다른 3일 만에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고 실현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유엔 16개국이 참전하고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국제전으로 배화되며 한반도에는 역사상 가장 처참한 200만 명 이상의 사망 실종한 6.25 한국동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역사상 이전에 일어난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전쟁은 비교할 수 없는 민족동란의 외세가 개입한 국제전이었습니다. 6.25 동란 마지막 전투인 4.25
고지 전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4.25 고지 전투는 6.25 동란 마지막인 1953년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국군 제7사단 8연대가 중공군 135사단과 강원도 철원의 임남면 일대 4.25 고지에서 벌인 전투였습니다. 화력발전소를 지키기 위해 4.25 고지 전투는 6.25 전쟁의 마지막 성전으로 기록되었으며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 휴전선이 35km나 북상하고 맙니다. 1953년 7월 휴전을 앞두고 북한의 김일성은 직접 전방을 시찰하며 동무들 화천발전소만큼은 넘겨줄 수 없소 하며 사수를 지시했고, 질세라 이승만 대통령도 역시 화천발전소는 반드시 탈환해야 하오 하며 탈환 명령을 내렸고 1953년 7월 19일 직접 체일성까지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휴전선 6.25 전쟁은 휴전하기 위해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드와 조선인민군 최고 총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휘군 사령원 펑더화이 간에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휴전 상태로 대치하는 군사적 경계선 일면 휴전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이 각각 1991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사실상 국경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한반도 한국전쟁의 전쟁협정 체결 당시 임진강에서 동해안까지 총 1292개의 말뚝을 받고 그 말뚝을 이은 238km 가상의 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 범위에서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역인 비무장지대 DMZ가 설정되었습니다. 처음 DMZ가 설정되고 주간에 남북 군인들은 수색을 하다 마주치는 경우도 있었으나 서로 못 본 척 했고 가끔 인사나 짓궂은 농담도 오갔습니다. 군인들 간에는 서로 동족의식과 정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북한군 역시 분계선 근처 수색 시 도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주입시켰고 피하 모두 수색 충돌 시 GP에서 관측하여 서로 마주치지 않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지에 배치를 받고 받은 교육은 근무 중에 졸면 북한군이 목을 베간다는 소리를 고참들에게 수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8.18 독해 만행 이후 남과 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 통제라 보이면 서로 먼저 사격하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북한 모두 사살하면 보상을 내걸었고 독려했습니다. 우리 GP를 마주보고 있는 북한 오둘둘 GP는 구역은 북한 특전사 소속으로 야간에 자주 우리 GP에 침투해 돌멩이를 던지는 등 무역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 쪽 GP 주변에 50m 전방까지는 풀모지 작업을 해서 야간이라도 50m 가까이 적을 하면 야간 근무병에 발각됩니다. 북한 특전사 병사들은 아마 50m 밖에서 새총이나 기구를 이용해 돌을 던져 교란하는 듯 했습니다. 필자의 주 임무는 관측병으로 북측 오둘둘 GP 특이사항이나 북한 간의 이동 상황 등을 기록 보고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얼마나 가까우면 망연경으로 북한 군인들이 배구 시작을 심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북한 오둘둘 GP 군인들이 읽을 수 있을족을 간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수 및 부식을 등짐을 지고 매일 같은 시간에 운반을 했는데 북한 군인들은 단 한 번도 등짐으로 물건을 나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북쪽은 정찰에 나갔다가 온 대원의 목격담은 북은 산 뒤쪽 은폐된 곳에 케이블카로 물자를 수송한다고 했습니다. 필자가 복무할 때만 해도 북한의 전력 사정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이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위정자 한 사람의 판단이 전 인민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진실. 필자가 백두대간의 꽃 진달래에서 서술했듯이 백두대간 DMZ에는 봄이면은 큰 집채만한 진달래가 만발하고 그 밑에 지뢰가 붙어
있었다고. 백두대간 인명계획 상권은 휴전선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백두대간 낭낭정맥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